여러분, 당신의 작은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든 따뜻하든 웃기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의 행동이 충격이네요. 장례식장 흰 국화꽃 사이로 아들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30년 넘게 품에 안고 키운 내 아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싸늘한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도 내게 전화를 걸어 엄마 잘 지내시죠? 조만간 내려갈게요 라고 말했던 아들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내 아들이 죽다니.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나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왜 이렇게 일찍 엄마를 두고 갔니?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이상했다. 며느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때로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갔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위로의 말을 건넸다. 며느리는 그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슬픔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일처럼 무미건조했다. 나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아가, 왜 울지 않니? 내 남편이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들이 더 슬퍼할 거야. 며느리는 내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울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제가 슬프지 않은데 억지로 울어야 하나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에게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줄어들었다. 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며느리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며느리가 웃고 있다니. 그것도 모자라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즐거워하는 듯 보였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남편 장례식이야.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웃을 수 있어? 이럴 거면 차라리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나가. 어머니 이제야 화를 내시네요. 그래도 제가 남편 죽었다고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이렇게 막말할 정도로 내 아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어머니 아드님이 저한테 뭘 잘못했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드님은요, 어머니가 아시는 그런 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다. 나는 며느리의 손목을 붙잡고 장례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며느리에게서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말해봐, 내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요, 어머니 아드님은 저를 매일 밤 폭행했어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해서 저를 때리고 욕하고 물건을 부쉈어요. 아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이가 조금만 시끄럽게 굴어도 발로 차고 때렸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어머니가 아시는 아드님은 가면을 쓴 아드님이었어요. 착한 아들, 좋은 남편, 그런 건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은 착해. 내 아들은 그런 짓 할 리 없어. 내가 지금 남편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이라뇨, 어머니, 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지옥이었어요. 아드님은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제 모든 것을 감시했어요. 휴대전화 통화 내역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다 확인했어요.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했어요. 저는 아드님의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매일 밤 아드님이 퇴근하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혹시라도 오늘 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매일 밤 기도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며느리의 눈에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팔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보였다. 나는 그제야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무미건조한 표정이 슬픔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은 나한테 한 번도 화낸 적 없어. 늘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어. 내가 뭔가 오해한 거야. 오해라뇨 어머니. 제가 겪은 일인데 어떻게 오해일 수 있겠어요. 아드님은 어머니 앞에서는 천사였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악마였어요. 아드님이 죽은 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드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이는 울지도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이제 아빠가 안 때려라고 말하면서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더 큰 충격과 고통이 밀려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런 괴물이었다니. 며느리와 손주에게 지옥 같은 삶을 안겨준 장본인이었다니. 나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자격조차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와 손주에게 사죄해야 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거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드님은 죽었고 저는 이제 자유예요. 아이도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얻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떠났다. 나는 며느리를 붙잡지 못했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며느리는 떠나면서 내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어머니 아드님은 죽었지만 아드님이 남긴 빚은 고스란히 저와 아이에게 남았어요. 아드님은 죽기 전에도 저 몰래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해요. 빚이라니 무슨 빚이야. 아드님은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끌어섰어요. 그 빚이 지금 수억 원이에요. 어머니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아들은 죽어서까지 며느리와 손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게. 됐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는 어머니와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끼리 알아서 살게요.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의 장례식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며느리와 손주가 겪었던 고통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다. 내가 아들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아들을 너무 믿었구나. 내가 며느리와 손주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아들의 사진들을 모두 태우고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아들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시골 땅을 팔고 남은 돈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보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받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며느리와 손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돈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아이와 제가 살 수 있게 됐어요.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줬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저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오열했다. 며느리는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나를 용서해 준 며느리에게 나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며느리에게 손주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러라고 했다. 나는 며느리와 손주를 만났다. 손주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손주는 나에게 아빠는 이제 안 때려요. 할머니 저 이제 안 무서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속삭였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살기로 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하자 받아들였다. 나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평생을 바쳐 속죄하기로 다짐했다. 아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며느리와 손주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내 아들의 장례식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며느리와 손주가 겪었던 고통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며느리와 손주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배신 속에서도 피어나는 모정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다. 과연 나는 손주와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나의 희생과 아들의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내던 소중한 것들을 일깨워 줄 것이다. 나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도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감동, 웃음, 반전 모두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